안녕하세요. 김원욱입니다. 자, 김원욱 일일 1판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판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피해자가 수갑을 찬 채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 피해자 조사 과정 촬영 허용 행위예요. 자, 피해자가 수갑을 차고 있는데 누가 촬영했을까요? 경찰이 촬영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경찰이 촬영할 수 있지. 근데 경찰이 촬영하도록 허용했대. 허용. 그럼 촬영은 누가 한 거죠? 기자가 촬영을 한 거고 허용은 수사기관이 그걸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 청구인은 촬영한 기자가 아니고요. 촬영하도록 허락한 수사기관이 피해 청구인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 마사건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촬영을 허용한 이 수사기관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로서 기본권을 침해한 겁니다. 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의 청구인은 누굴까요? 피해자겠죠. 피해자가 이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나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헌마사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인용 결정이라는 거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허락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받은 거예요. 근데 인용 결정하고 굳이 위헌 확인이란 말을 써주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배경 지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피해자가 청구인으로서 기자들한테 사진 촬영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피해 청구인 수사기관이 촬영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청구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촬영 허락한 이 행위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만약에 이제 그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인용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주면 촬영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 기가 틀렸다. 네 말 틀렸다. 기각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촬영을 계속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정받으면 촬영 못하는 거고요. 기각되면 촬영 허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촬영은 다 끝났고요. 설령 피해자 청구인 주장이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촬영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아요. 자, 하지만 침해는 끝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위험이 있죠. 그럴 때 이제 헌재가 그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해 주면서 앞으로 재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앞으로도 똑같은 사안이 벌어지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된 사람은 헌마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침해가 되는 상황이면 인정받으면서 침해로부터 구제가 되는데 만약 침해가 끝난 상황이라면 인정받아도 구제를 못 받아요. 그래도 이제 판단을 인정되는 이유가 위헌임을 확인해주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이제 안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위헌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해가 진행 중이면 인용 끝. 침해가 끝났으면 인용하면서 위헌임까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경 지시를 받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헌마 사건이니까 공권력의 심판 대상이에요. 누가 피청구인 청구당했죠? 수사기관이. 자, 보도자료 배포한 직후 자,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관한 보도 요청에 따라 기자들이 막 기자회견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쫙 배포했어요. 이 사람은 강도죄로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근데 보도자료 배포했는데 기자들이 자꾸 촬영하지. 요청하니까 청구인 피해자죠. 피해자가 조사실에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기자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허락을 한 거예요. 이 허락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허용하는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거죠. 이렇게 수갑 찬 거를 경찰이 찍는 건 괜찮아 증거로. 근데 기자가 촬영해서 언론에 유포하는 거를 경찰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이게 들어왔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 사람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얼굴에 관해서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뭡니까? 성명권이죠. 초상권이죠. 그래서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 인격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인 거예요. 이게 인격권입니다. 자, 그래서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촬영 허용했으니까 이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자, 제한한다는 말만 가지고는 아직 합헌인지 위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한이 적절한 제한인지 과도한 제한인지에 따라서 침해가 되는지 마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자, 제한한다 봤고요. 근데 피청구인인 수사기관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차고 얼굴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차를 허용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이런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게 할 어떤 공익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공익적 목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어서 유예가 되는 거예요. 자, 촬영을 해도 되는 공익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지명수배.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유력한 범인이 도망가서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요놈을 잡아야 되는 공익이 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얼굴을 드러내서라도 언론에 배포해서라도 얼굴을 알려서라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명수배 목적일 때는 공익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명수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굳이 뭐 조사를 받는데 얼굴을 알릴 어떤 공익적 목적은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명수배가 아니라 이미 체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알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목적이 없다.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고 있는데 기자들이 촬영하는 걸 수사기관이 허용한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서 인격권 중 초상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구인의 주장 인정을 받았는데 침해가 끝난 뒤이므로 유연임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한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